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모르면 손해봅니다. 1호종 수술비 보험 이렇게 써먹는 사람만 이득 봅니다.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호종 수술비 보험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1종부터 5종까지의 수술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약관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들을 미리 정리해 드릴 테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는 어떤 부위에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수술이 1호종으로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 종류가 모두 1, 2, 3, 4, 5종 으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수술 범위가 조금씩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은 보장이 되고 어떤 수술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모든 수술이 다 1호종 수술비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는 질병과 상해로 구분되는데 이 약관에서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질병 1호종 약관과 상해 1호종 약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호종이라는 한 가지의 약관이 있고 그 수술의 원인이 질병이면 질병 1호종에 해당하고 상해면 상해 1호종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관열과 비관열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다소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라 지금 바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 후반부에서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1호종 수술비에서도 각 보험사가 보장하는 항목이나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별로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1호종 수술비를 살펴보겠습니다. 1호종 수술비 분류표를 보시면 수술 부위에 따라 피부, 근골격계 혹은 특정 장기 등으로 나뉘어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대표적인 수술 몇 가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바로 피부 유방의 수술. 여기서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네 번째 항목인 기타 유방 수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옆에 수술 종류가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종 수술비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금액이 1종은 20만원, 2종은 50만원, 3종은 100만원, 4종은 500만원, 5종은 1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는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기타 유방 수술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만목톤 시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만목톤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2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근골계 수술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은 근육을 뜻하고요. 골은 뼈를 의미합니다. 즉 근육이나 뼈에 관련된 수술을 받으셨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류에 따라 그 종에 해당하는 종수술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비골 수술, 즉 코뼈 수술은 이 상품 약관상 1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관열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8번 항목에는 성악골, 하악골, 약관절 등이 있는데요. 이 부위들은 모두 얼굴뼈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관열수술이라는 말도 함께 나오게 되거든요. 맹장수술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맹장수술을 할 때 보통은 배를 절개해서 복부 안 장기들이 보이도록 합니다. 그 안에서 맹장을 직접 찾아서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처럼 수술 부위를 직접 절개해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진행하는 수술을 관열수술이라고 하죠. 반면에 비관열수술은 절개를 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도를 따라 관 혹은 튜브를 넣어서 맹장 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한 뒤 다시 식도를 통해 꺼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직접 절개해서 내부를 확인하며 수술하는 것이 관열, 절개 없이 다른 경로로 치료하는 게 비관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념 사이에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열과 비관열이라는 구분은 예전 방식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요즘 수술 방식은 비관열 수술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여전히 이 구분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8번 항목을 보면 상악골, 즉 위턱뼈 수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상악골 수술은 관열 수술이어야 2종에 해당되어서 보장이 됩니다. 만약 비관열 수술이라면 2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관열 수술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건 아니니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호종 수술비 보장이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로 구분된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계 흉부 관련 수술 중에서 특히 17번 항목이 눈에 띕니다. 바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1종 수술비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환기계 비장의 수술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이 온몸을 도는 순환 시스템에 관련된 수술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목들을 보시면 22번부터 29번까지 다양한 수술 항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수술은 아마 23번 항목일 겁니다. 바로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이나 손가락 발가락의 혈관 관열 수술인데요. 특히 하지정맥류는 겪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술은 1종 수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28번 항목을 보시면 인공심박 조율기 삽입 수술이 있는데요. 이건 부정맥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할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뛸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죠. 이런 수술은 3종 수술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항목별로 어떤 수술이 해당하는지 그리고 몇 종으로 분류되는지 잘 알고 계시면 보장 범위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화기계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파트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화기관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진행되는 수술도 많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6번 항목 담낭, 담도, 관열 수술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담낭이형 등으로 인한 담낭 절제술, 흔히 쓸개를 떼는 수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종 수술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개복 수술일 경우에만 3종 수술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즉 관열 수술을 했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반면에 같은 담낭 절제술을 하더라도 비관열, 즉 복강경처럼 절개 없이 진행된 수술이라면 3종이 아닌 다른 종수술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번 항목 충수절제술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수술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수술은 2종 수술로 보장이 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 보면 44번 치질, 타랑, 시루 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술은 제외라는 조건이 있어요. 즉 근본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일 경우에만 1종 수술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수술들인데 이렇게 종별 구분과 조건을 알고 계시면 보장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비뇨기과 및 생식기계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비뇨기나 생식기와 관련된 수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7번 항목 방광류 및 요실금 교정 수술, 즉 요실금 수술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수술은 1종 수술로 보장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겪는 문제라 해당 수술을 받는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54번 항목 재앙절개 만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만출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앙절개 수술을 의미하거든요. 이 수술 역시 1종 수술에 해당하거든요. 이처럼 비뇨기계나 생식기계 관련 수술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술들이 1종 보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항목들을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분비계 수술, 신경계 수술, 그리고 사각기 수술 항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들어오는 건 63번 안검하수 수술인데요.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에 대해서 시행되는 수술로 이런 경우에도 보장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각계 항목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71번 백내장 수정체 관열 수술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관열 수술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요. 이 수술은 1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청각기 수술에 해당하는 항목들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관 개방술, 고막 성형술, 중이염 수술 등과 같이 청각 기능 회복이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수술들도 분류 기준에 따라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주요 수술 외에도 상기 이외의 수술 항목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해 충격파 세석술인데요. 이건 요로결석과 같은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치료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치료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 88번 수술인데요. 앞서 제가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사례들 중 대부분은 관열, 즉 절개를 동반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관열 수술은 왜 5종 보장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88번 항목입니다. 88번 수술은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을 이용한 경피적 수술로 경피란 피부를 뚫고 기구가 들어가는 방식의 수술을 말합니다. 절개는 하지 않지만 기기를 통해 내부 조직에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관열 수술로 분류가 됩니다. 이 88번 항목은 부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88-1번의 경우는 뇌나 심장 부위를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3종입니다. 88-2번의 경우는 후두, 흉부장기,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 등이 이 종에 해당합니다. 88-3번의 경우는 비뇨기계, 생식기, 손가락, 발가락 등 그 부위에 해당하면 1종입니다. 즉 관열 수술은 수술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다양하게 나뉘지만 비관열 수술은 부위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로 분류되어서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한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요새는 암도 비관열 수술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암 관련 수술을 받았다면 해당 수술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3종 또는 5종 수술로 구분되어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이라고 들었을 때 바로 떠올리는 절개 수술과는 조금 다르지만 항암 목적의 방사선 치료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 방사선 치료는 3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약관을 보면 악성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즉 악성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3종 수술로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마 나이프 시술과 같은 고정밀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3종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방사선 치료 관련 시술들도 1종에서 5종 수술 분류 체계 안에 포함이 되고요.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1종부터 5종까지의 수술비 보장은 아주 간단한 수술인 제왕절개나 치액 수술부터 시작해서 암, 뇌, 심장과 같은 중대 질환 수술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술에는 그에 맞는 보장, 큰 수술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실제 수술이 이뤄질 때마다 수술의 종류와 무게감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약관의 차이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특정 보험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보험사마다 약관의 세부 내용이나 분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장 여부나 지급 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본인의 보험 약관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비골 수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중격 망곡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에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보장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비록 코뼈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이 수술을 보장해 드리는 곳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치액이나 치료 수술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처럼 비교적 간단한 수술은 1호종 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보험사는 제외하고 있긴 하지만 보장해드리는 회사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왕절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약관에는 제왕절개가 1종 수술로 명시되어 있지만 보험사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장을 해드리는 곳도 있고 출산 관련 수술로 간주해 보장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실금 수술인데요. 이 수술 역시 회사마다 보장 여부가 갈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되는 곳도 있고 제외 조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검하수 수술인데요. 요즘은 안검 내방증, 그러니까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 이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검하수 수술을 보더라도 그 원인이 안검 내반증일 경우 보장 여부가 보험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보장해드리지만 특정 원인을 이유로 제외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약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실손보험이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5세대 실손의료보험 변화 흐름을 보면서 저희도 현장에서 많은 걸 체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실손보험 하나만 있어도 수술비가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실손으로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고 큰 부담 없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커버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변화 기조를 보면 비급여 수술과 관련된 본인 부담금이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30%인데 향후에는 50%, 일부 치료는 90%까지 부담해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흐름을 보면 실손보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1호종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이 발생했을 때 실손이 부담하지 못하는 금액을 보완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이런 특약을 챙겨두는 게 유리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은 실손보험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1호종 수술비 특약 없이 유지해왔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건 나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수술비 특약에 관심이 생겼는데 새롭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보험에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 링크창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다면 보험상담소에서 설계부터 심사, 가입까지 전체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부담없이 편하게 문의를 주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